어쨌든 그 사이에 이란은 아주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4년 전에 우크라이나 특수군사 작전이 러시아가 이렇게 도강양해에서 어, 결국은 그 미국 일극 패권에 그리고 나토 32개 나라의 그 홀로 이렇게 떨치거나 싸워서 결국은 지금 압승으로 끝나가고 있듯이 이란이 이번에 불기한 것도 아마 그 미국 패권 쇠퇴를 앞당기는데 엄청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그 아부다비 그다음에 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죠. 바레인 그다음에 카타르 사우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석유 자원으로 신의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친미 왕족들만 살찌우면서 전제 정치죠. 그러니까 이란 보고 그 신정 뭐 독재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나라는 이번에 그 후계자를 88인 위원회에서 헌법에 정한 절차로 신속하게 다시 이렇게 선출하고 그런데 예,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이제 같이 그 미국과 함께 중동 침략에 협조한 그런 몇십 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그 회원의 절차를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 이란 장군이 그 미국은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 있던 미군 기지의 대부분의 항공기도 키프로스로 도망가고 근데 우리는 거기도 로켓을 발사하겠다. 미국인들이 거기서도 도망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키프로스 영국 기지도 공격을 하겠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그 공세적인 상황은 참 이렇게 우리가 초유의 역사죠. 놀라운. 그래서 이란에서 키프로스 같으면 2,000km인데 이란은 이미 4,000km 이상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드론도 4,000km 넘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그래서 언제든 공격할 수 있고 미국 전역에 이렇게 방공망이 다 깨진 상태인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키프로스나 이 작은 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아직은 완전히 봉쇄는 안 했는데 일부 그 미국하고 그 영국 그 유조선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척 이상을 이미 격침이 아니라 하여튼 공격을 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 선박 보험료가 오르고 그 세계적인 선사들 CMA나 이런 데들이 이미 운항 자체를 중단하고 있고 그래서 유가도 폭등하고 있죠. 그리고 카타르의 세계 최대 그 가스 가스 생산 지도 지금 가동이 중단됐고 또 사우디 아람코도 공격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재밌는 게 이란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때릴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어제 카타르하고 사우디에서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을 체포를 했어. 근데 걔들이 그 영내에서 친미국 국가들의 이제 뭐 기간 사람을 공격해서 이걸 위장 깃발로 이란이 한 걸로 해서 그 이란과의 전쟁에 내몰려고 하는 하여튼 흥미로운 그러니까 친미 악령들은 자기 살 길 찾기 위해서 뭔가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란은 이란대로 그 일부 그 기지를 대한주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지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개심을 해야 되겠죠. 대결을 해야 되겠죠. 이란은 아직 기뢰는 설치 안 하고 있는데 기뢰도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하면 파괴력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고속정들이나 여러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공격의 또 하나 효과들이 이제 드디어 중동의 저항의 축 다중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카라치 예를 들었고 또 바레인처럼 그런 이제 민심들이 밑에서부터 듣기 시작할 거고 또 숨죽이고 있던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드디어 이란과의 이스라엘과의 개전을 선언했죠. 그동안 그 한 2년 정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헤즈볼라는 휴전 협상을 맺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때립니다. 휴전 협상 관계없이 만천 회 이상의 공습을 하고 학살하고 했는데 헤즈볼라가 참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참전 선언을 하죠. 그리고 후티도 곧 참전할 것 같고 후티가 참전하면 그 홍해 스웨즈 운하로 들어가는 다시 그걸 봉쇄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후티가 그 반만 알대브 아프리카의 불쪽을 봉쇄하면 수에즈 운하까지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한 최소한 절반 이상은 봉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가 폭등하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그리고 미국 내 어떤 그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경제는 당연히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그게 트럼프의 11월 중간 선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전형 지지율 25%, 27% 오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트럼프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그 트럼프가 그 글로벌리스트하고 싸우면서 최소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로 하면서 기존의 역대 미국 그 행정부보다는 인류를 덜 괴롭힐 거라고 그런 저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조미 관계도 개선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보완 분석이 필요한 측면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놈들이 전쟁 중독자다, 미국이, 중국은. 그다음에 러시아도 뭐 명백하게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이란 공격도 국제 질서, 또 붕괴이고, 식민 제국주의 행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조선도 어제 논평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재밌어요. 이렇게 그 74년도 페트로달러 를 이렇게 미국하고 협약을 하면서 71년도 미국이 1차 파산 나고 금보리제를 폐지하죠. 그리고 지 맘대로 달러를 찍어내다가 뭔가 현물이 보증이 있어야 되니까 사우디의 석유하고 결탁해서 페트로달러로 쭉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어, 사우디는 독재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에 무기 사주고 근데 재작년에 50년 만에 페트로달러 끊었죠. 협약을. 끊으면서 이제 달러 패권이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사우디 빈 살만 요놈은 이 브릭스 가입한다고 해놓고 지금 2년 반치 비준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미국과의 사이에서 미국과 브릭스 사이에서 출타기를 하고 있죠. 박쥐죠. 튀르키예도 에르도안도 큰 박쥐고 그다음에 인도의 모디도 큰 박쥐죠. 이 3대 박쥐인데 지금 빈 살만 요놈이 제일 미워요 지금. 근데 요놈이 지금 그 어차피 아메리카 퍼스트는 이스라엘 퍼스트입니다. 예? 아메리카는 라스트고. 그러니까 그 미국 내 유대자본이나 이런 것들에 트럼프도 휘둘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근데 그 사우디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미국 기지 전체도 깨지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던 그 MD망 거 전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내 그렇게 충성했던 그 걸프 6개국 미국의 봉신국들이죠. 친미왕조에 대해서는 안 쓰고 전부 이스라엘 보로 돌리니까 그냥 우리는 뭐냐라고 이제 항의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부 버렸다. 이란의 미사일에 무방비로 그냥 노출시키겠다. 에또 몰세요, 이라니안 스트라이크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반기를 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그 얘들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 위장 폭탄 테러를 좀 하려고 모사드 요원들을 장난시키고 있으니까 이 사우디나 이런 애들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그 폭탄을 쏟아지고 있는데 리야드에 어제 그 미군 대사관이 폭격받았죠. 이거는 이 자체도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에이브리엄 링컨 항공모함이 지금 폭탄 4발을 맞았는데 그냥 인도양으로 내빼고 있다는데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그 상태에 대해서. 미국도 얘기를 안 하고 이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이게 피격이 저는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실제로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입었다고 보는데 침몰까지는 아니라도. 근데 이 사진이 공개되면 미국의 패권은 정말 군사패는 정말 끝나는 거고 지정학적인 패권도 끝나고 그러면 미국은 약간의 체면을 차리면서
후퇴할 수 있는 이제 그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란이 지금 하메네이 하메네이 잠수되고 이렇게 강력하게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처럼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이게 평화 협상에 문제가 되니까 아직 전술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아마 타격받을 가능성이 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항공모함이. 그럼 진짜 이거는 아까 이제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가 파괴된 거,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미국 대사관이 피격된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뭐 망가지고 있는 거, 텔아비브가 그리고 그 항공모함이 피격된 거 이런 것들이 쭉 그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미국 명사들이 쫓기고 있고 또 키프로스까지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5일 사이에 무려 단 5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지금 우리는 이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해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 2001년, 2003년 아프간, 이라크 침공이나 2011년 그 시리아, 리비아 침공 이럴 때, 나토나 미국 연합군이 보통 한 35개, 40개 나라가 개떼처럼 달라붙어서 이렇게 그 전부 다 참전을 해요. 참전하거나 아니면 뭐 군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의료 지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미국이 이제 그 중국, 러시아, 조선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 해당 그 공격받는 나라 주위에도 거의 다 친미 국가이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그이 중동의 아까 미군 기지들처럼 전부 삥 둘러싸고 있고 기지가 그리고 걔들은 고립무원이고 도와줄 수 있는 반제자지 나라는 없고 하니까 미국이 그냥 동맹 30개, 40개 나라 동안 일방적으로 패는 거죠. 그때는 그냥 그 항공모함도 필요한 거. 항공모함에서 이제 크루즈 미사일 쏴놓고 2,000km 해서 얘들은 방공망도 약하니까 그냥 그 느린 크루즈 미사일 가서 딱 기관망하고 대통령궁 다 이렇게 통신서 타개한 다음에 그냥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먹는 거죠, 그 나라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게 이제 미사일이 있고 그 방어망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제 마보가 아니니까 어? 지금 그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스페인이 그 미국이 이제 이란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오면서 이제 공중급유도 해야 되고 또 군사기지 쓰면서 이제 보급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스페인이 미국의 그 군사기지 사용을 이렇게 불허해가지고 얘들이 거기에 있던 공중급유기를 저 독일까지 옮겨요. 미국 보면 사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눈길만 쓱 줘도 우리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찔끔하고 말을 듣는 이렇게 나라들인데 이제는 이제 대놓고 거부하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명분이 없을 뿐더러 약해지고 있고, 이란은 반경력이 있고 하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EU 내에서도, 나토 내에서도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스페인 등등이 지금 계속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도 지금 뭐 죽빛하고 있고, 독일은 이미 공격을 받았고, 독일, 프랑스 중동기지에서. 영국만 지금 키프로스까지 와서 자기 그 기지가 있는 그 기지를 미군에 이제 쓰라고 하는데, 단, 뭐,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쓰라고 하는데, 이란이 오늘 그랬어요. 야, 그런 게 어딨냐. 그걸 쓰면 무조건 너희도 적이다.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역관계나 그 수사가 완전히 지금 바뀌는 진짜 좀 묘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차 빌려주고 차키도 주고 그다음에 내 주차장도 빌려줘요. 근데 그 친구놈이 가져가서 그걸 차로 은행을 털었어.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야? 똑같은 책임이지. 차 빌려준 놈이나.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군이 어, 전 세계 지금 80개국에 750개 이상의 기지에서 도미노식으로 힘 빠지면 나가야 될 텐데 나가는 과정은 그 아프가니스탄 2001년에 쫓겨날 때 그렇죠. 비행기에 막 사람들 달려가다가 떨어지고 그럼 얘들은 그, 어, 그 CIA는 그 78만 평의 거대한 유라시아 전체를 관할하던 CIA 기지를 사흘 밤낮으로 폭발하고 가요. 모든 장비 뭐 이런 거 78만 평에 도망갈 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카불의 거대한 공군기지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한 300만 점 이상의 트럭 뭐 이렇게 이런 노트북 진짜 다 놔두고 가요. 파괴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탈레반의 마지막 그 최후 통첩 시간에 맞춰서 1초 전에 도망갔는데
그, 아까 바레인도 그렇고, 그 도망갈 때는, 힘이 빠져서 도망갈 때는, 일제가 여기서 8.15 때 도망갈 때처럼, 그냥 몸만 가지던데. 미군정에서 8.15 때 그 일본 놈들 도망갈 때 그래도 그 지시가 가로, 세로, 높이 그 조그만한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라라고 했어요. 여기에 딱 문서 있고, 금괴 있고 할 텐데. 그러니까 쪼개갈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의 패권이 이제 어, 어느 순간에 그 약화되다가 몰락하고 역사의 어떤 특이점, 임계점에 오면 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중동 미군기지 쪽 상황을 제가 오래 설명하는 거는 그 일단 아까 사우디 경우처럼 미국이 그렇게 충성을 돈 바쳐 몸 바쳐 기지 바쳐 충성했던 그런 가신국들 친미 왕정 국가들을 안보를 절대 책임질 수 없다. 미국은 그럴 의사도 애초부터 없었다. 그냥 부려먹다가 자기들 힘이 빠지거나 필요가 없으면 그냥 껍던 심 뱉듯이 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 자신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얻어 터진다. 기지들이 순식간에 또 2, 3일 만에 자신들 운명이 그러리라고는 아마 꿈도 못 꿨겠죠. 그래서 지금 그 백악관에서 패닉 상태라는 게 뭐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허풍을 떨고 블로핑 아직 뭐 4주일 더 버틸 수 있다 어쩌고 하든 또 새로운 게 우리가 안 보여준 게 있다라고 뭐 떠들고 있죠. 이란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전쟁의 한계 속에서 심리전이나 정보전, 역심전 다 있는데 허풍도 떨 수 있고 한데 전장의 현실은 냉정한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나 일본의 이 무수한 한국의 80개 미군기지 일본의 뭐 그 정도 명절이 또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리고 그 미국이 안보를 이렇게 동맹국이라고 보통 떨면서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데 그럼 그 영내 나라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 영내 나라들끼리 호해 친선하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적대의식이 없으면 안보에 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무한 군비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뭐 방위비를 뭐 갑자기 막 뭐 5%, 10%씩 올려가지고 아무리 그 미국의 가성비 떨어지는 고가 무기를 사봐야 조중로의 핵전력이나 재래식 전력에 비하면 얘들 발톱만도 안 되는데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데 그래 그런 논리를 깨야 된다. 그리고 키신저가 재작년에 그 백수하고 죽었죠. 그놈은 저 자연사 하면 안 되는 놈인데 워낙 세계에서 쿠데타 많이 이렇게 많이 죽여서 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 친구가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더 위험하다는 거지. 믿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니까. 적이 되면 뭐 할 수 있는 만큼 싸우면 되는데 친구라고 믿고 있다가 그냥 지금처럼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 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자주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자유가 중요하다. 자기의 힘이. 그, 이란이 워낙 군사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했지만, 지금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실력이 안 되고, 방어망도 약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는 구축함이나 비행기에서 미국에서 실어 와서 할 수 있는 그 무기는 태부적이고 그리고 그것도 생산력도 너무 떨어지고 중국이나 이란, 러시아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비는 무제한으로 올라간다. 항공모함을 2대 띄워놓고 항모타격단 전체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파괴됐지만 그 무수한 그 20몇 개의 미군 기지들 거기에 있는 5만 명의 먹고 똥 싸고 지금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똥도 못 싸죠. 변기가 막혀가지고. 네, 단순히 거기에 떠 있는 비용만 해도 하루에 8억 달러. 근데 그게 이제 지금처럼 전투태세 들어가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방어망, 공격망 가동하고 전투를 하는데 하루에 한 7, 80억 달러를 추정해요. 하루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비가. 그럼 얼마죠? 1년이면 80억 달러 보면 1년에 한 3조 달러 되죠. 3조 달러. 이게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한 39조 달러 정도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한 70일에 1조 달러씩 늘어나는데 그
미국이 그거 자체도 지금 음, 이겨낼 수 없을 뿐더러 그 국방 예산도 1조 달러를 넘었고 천조국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정부 부채에 대한 그 이자만도 1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제국이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 그 국지전으로 겨우 이란 하나를 상대하기 위한 전비만 1년에 3조 달러면 그건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계속 무한정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거꾸로 이란은 뭐냐? 아까 유라시아에서 엄청난 산맥이 둘러싸여 있고 또 미사일 싼 거 몇 발씩 날리면서 시간을 끌면 되는 거죠. 이란은 그냥 버티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제국의 전투 총 에너지를 계속 고갈시키는 거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브릭스나 조중러는 아직 가만히 보고만 있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근데 미국이 방어막 요격 미사일 떨어지고 공격할 무기도 없고 이제 정부는 이렇게 부채 때문에 부도나고 이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국의 패권은 그냥 앉아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측이 되던 모델인데 이번에 이란하고의 전쟁에서 촉발된 상황이 군사 패권이 너무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다시 이제 아마 앞으로 본격적으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거는 81년도 그 연극 배우죠. 레이건부터 지금까지 그 40, 45년이죠. 45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침공한 나라들의 명세입니다. 글자가 작을 사람 안 보이는데 이기 트럼프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어, 중국 밑에 그 시기에 중국 지도자들입니다. 뭐 밑에 뭐 잘 안 보이는데 장쩌민, 뭐 후진타오, 지금 시진핑까지 양상군 뭐 주인데 중국은 1949년도 이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법상 침공 기록이 없습니다. 해열 침공. 그리고 러시아도 그래요. 구소련이 1917년에 혁명 성공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된 게 1922년입니까? 하여튼 백색내전을 거쳐서 내전 승리하고 되는데 그 이후에 해외를 국제법적으로 침공한 사례가 없어요.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승계한 러시아도 91년도에 크리스마스 날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15개나 쪼개지면서 탄생했지만 러시아도 해외를 침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누가 국제법적으로 위협이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건 뭐 반증이 되겠죠. 푸틴이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영국 제국주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지금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 나중에 독립하고 해서 막 영토는 복잡하죠. 근데 지금 영토 기준으로 171개국을 침략해서 그중에 대부분을 식민지로 삼았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기준 한 60개국 정도 식민지를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어쨌든 171개국을 침략했다. 영국 제국주의는. 어, 프랑스는 63년도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식민지들을 해방시켜 주고도 아프리카 지도자 대통령 22명을 암살했다. 음.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알제리나 가혹한 해방투쟁 속에서 막 100만 명씩 학살하면서 억지로 독립을 시켜주고도 프랑코 이렇게 세파 프랑 체제로 신식민 지배를 하고 있죠. 그 나라들의 마음대로 이제 암살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우리 4강에서 볼 텐데 아프리카의 자주와 이게 프랑스, 영국, 미국 제국주의의 마지막 잔명을 끊는데 지금 니제르나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건국 이후에 지금 올해가 250년이죠. 1776년에 건국해서 7월 4일 날 아마 성대하게 뭔가 독립기념을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근데 그동안 한 400여 차례 이상의 침략 전쟁을 벌였고,
그 절반은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또 절반, 한 100차례는 그 냉전 종식 이후에, 91년 이후에 지들 마음대로 한 100차례 침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력 침략만이 아니고 100차례, 그 다음에 쿠데타나 정권 전복, 색깔혁명도 한 90차례 이상 했고, 음. 그리고 전 세계 80개국에 75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왜 러시아나 중국이 세계에서 위협이라고 생각하느냐? 약간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미국이 건국후부터 2019년까지 392차례 군사 개입을 했다. 이외에 이건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전쟁 비용 보고서, 유명한 보고서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 쭉 통계들 뽑았어요. 근데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9.11 테러를 조작해서 중동에 20년 동안 전쟁 벌여서 거기서도 8조 달러를 썼고 9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백만 명이죠. 죽였고 몇천만 명이 난민으로 유럽으로 밀려들면서 지금 전 세계 그 정세, 전략적인 정세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특이한데 이게 좀 트럼프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그 좀 역대 그 행정부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왔는데 어쨌든 작년 1월 달 이후에 미국이 626차례 공습을 했다 해외에 7개 나라에 트럼프가 한 거죠. 그러면 이 보시는 것처럼 2021세기에 들어서 25년 동안, 26년 동안, 미국이 대통령들이 10개 나라에 쭉 네 명의 대통령이 재임을 했는데 쭉 공수한 게 나와요. 여기 보면 트럼프는 10개 나라에 다 개입했어요. 이 뭐 가장 역대 가장 평화로운 대통령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하고 부시, 그다음에 오바마, 바이든 네 명의 대통령입니다. 요거 그냥 참고로 하시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보다 평화로운 대통령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국제법이나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 그러죠. 그리고 내 도덕성만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막가파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지난 1년 동안 트럼프가 위협했던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다 나오죠. 당연히 러시아 나오고 음, 지금 진행된 이란 그리고 그 직전에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작년에 폭격했고 시리아, 레바논, 콜롬비아, 니카라구아, 파나마,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한 어, 상당히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